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날갯짓이 나중에는 뉴욕시의 큰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4.19 학생 기념일부터 분수령이 됩니다. 제가 서울 살 때는 수의동에 살았습니다. 그 수의동에는 4.19 묘지가 있죠. 종종 묘지에 찾아가서 20대 피 흘린 어린 학생들의 애달픈 삶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또 돌아보고 온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질기 4.19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해 2월 28일 대구 학생사건이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228 대구 학생사건이 하나의 작은 날개치기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됐단 말이죠.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현장에서 목격했는 겁니다. 그날 주일은 수성변천에서 야당 대통령 부통령이죠. 부통령 후보가 되는 장면 박사의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인파가 모여들까 싶어서 정부에서 학생들을 그곳에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분을 만들어서 등교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무슨 시험을 치겠어요. 오늘 시험 친다. 그래서 학교를 불러왔고, 어떤 것은 단체 영화를 간다 불러왔고, 어떤 학교는 토끼 사냥, 우리 학교는 토끼 사냥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참 정부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대구에 있는 8개 고등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당시 경북고등학교 회장집에 모였습니다.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일어나라, 뭐 이런 프랜카드도 만들고 여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2월 28일 등교 독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월당에 모였습니다. 8개 학교 12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자생적인 시위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날 한 120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날갯짓이란 말이죠. 이 날갯짓에서 얼마 후 3.15 선거날입니다. 마산에서 선풍을 일으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인조, 5인조 같이 투표하게 하고 사전 투표하고 이 부정성 선거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산의 학생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날 마산 중앙부두에서 마산고등학교 1학년 16살 김주열이죠. 시체가 떠올랐는데 체류탄이 눈에 박혔습니다. 참혹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도립병원에 안치된 그 시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군중들이 분노한 것이죠. 이 날갯이 돼서 서울의 4.19 혁명이라는 큰 폭풍이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50년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하나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작은 나비짓이 날갯짓이 세상에 미국 전체를 풍풍 일으켰다. 이 역사를 한 번씩 봅니다. 가령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간 미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곳 시카고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인 맥코맥 신학 출신이란 말이죠. 작은 선교의 열정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풍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큰 풍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숭실학교의 학장이었던 세웠던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 세민항교회와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심는 마포삼열 사무엘 마펫이 있죠. 베어드 목사의 처남이 되며
대구 제1교회, 개성학교, 계명대학을 설립했던 아담스 등 저들의 날개짓이 나중에 한국의 거대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태풍이 된 것이란 말이죠. 시카고가 기억할 만한 잊어서는 안 될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에밋 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입니다. 시카고만 아니라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작은 날개짓이 되었습니다. 1955년이면 제가 중학교 아마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한 살 작은 어린 아이입니다. 시카고의 그 전 14살 된 소년, 흑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반대도 불구하고 에밋 틸은 미시시피에 있는 사촌들을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즐거운 만남이 되어졌지요. 모카밭에서 모카를 딴 후에 식료품 가게에 들어갑니다. 에밋 틸은 남부의 흑백의 역사가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로서는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풍선껌을 하나 고르고 계산돼서 돈을 주는데 우연히 이 식품점의 주인이 되시는 캐드린 20대의 여자입니다. 손이 다 건들렸단 말이죠. 에밋 틸은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휘파람 불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말합니다. 감히 흑인이 하면서 백인의 손을 만진 성추행범으로 노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고 있는 에밋 틸을 갑자기 들이닥친 식료품 주인 그 여자 캐드린, 남편, 그리고 또 그의 이웃 형제인 이 세 사람, 캐드린, 로이, 마일렘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와서 이게 잡아갔단 말이죠. 납치를 당했는데 사흘 후에 그 에밋 틸이 시신이 미시시피 강에 떠올랐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아서 뼈가 박살이 되졌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한쪽 눈은 뽑으니까 다 으깨어져 있습니다. 온몸은 면화 기계 솜과 실을 분리하는 기계 크기에 들어가게 해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조명기라 그러죠.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신원을 알 수 없을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가 안에 있었는데 그 반지로 겨우 시신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신은 고향 시카고에 운구됩니다. 어머니 메이미는 몇 번이나 혼절하고 일어나기를 그러다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세상에 알아야 한다 하여서 시신을 장례 지내지 아니하고 바로 파묻지 아니하고 말이죠. 장례식장에 나흘간 관을 열고 걸레같이 된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흘간 15여만 명 조문하게 되고 몸서리치면서 14살 소년이 겪어야 했을 끔찍한 사건에 분노하며 공포에 몸이 뜹니다. 살해한 식료품 주인 캐드린하고 로이는 흑인 소년이 백인 부인을 성추행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는 백인만으로 구성된 배심 은혜에서 무죄가 판결됩니다. 나중에 양심 고백도 합니다만은 아직도 재판은 계속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미국 사회의 모습이요 시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시카고 역사란 말이죠. 그러나 이 소년의 날개짓은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미국의 1950년대 60대 흑인 민권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해 12월은 엘리바마주의 몽고머리시에서 당시 버스 좌석은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커스라는 참 부인이 보니까 타고 보니까 백인 좌석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흑인 좌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때로부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흑인들은 일체 버스를 타지 않는다 보이콧했고, 여기에 마틴 루터 목사님까지 민권운동에 동참해서 흑백 분리 좌석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에 또 헤비급 권투 금메달을 땄던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모하메드 알리 받았던 그 금메달을 미시시피 강에 던지면서 그때 이후로 민권운동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도 이 모든 것이 처음 출발 에미틸의 죽음을 통해서 날개짓이 되었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것도 날개짓이 되어서 대행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수 겸 시인 우리 밥 딜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래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받지는 않았지만은 노벨상 문예부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도 노래합니다. 이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 과거의 미시시피에 있었던 이야기야. 나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 아이에게 버려졌던 끔찍한 비극을. 피부는 검었고 이름은 에미틸이라 했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흙간으로 끌고 가서 마구 들고 팼지. 고문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했지. 비비린내난 그들은 아이의 몸뚱이를 떼굴떼굴 굴러서 만에 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던져 아이의 고통하는 비명 멈추기 위해서 던져버렸지. 거기서 아이를 죽인 거란 말이야.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하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에미틸의 작은 나베짓이 1964년 가서야 미국 연방인권법 정에서 법률상 인종차별하지 못하게, 그리고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99년 거의 100년 만에 이룬 이야기죠. 초기 선교사들이 피 흘림이 결국 그들의 날개짓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당시로서는 작은 나비짓이었습니다만 구원의 역사가 태풍이 되었습니다. 에미틸이라는 한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그저 나비짓 같았는데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로 인해서 시카고에서 흑인 대통령을 내게 했지요. 김주열군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민주주의 한국이 이루어졌죠. 작은 것이 큰 것을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카고 혹은 미국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시카고 가까운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라이드라는 아이가 경찰에서 죽지요. 목을 눌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나중에 큰 태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선한 일에 날개짓을 하십시다. 바른 일에,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열심히 날개짓 하십시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 나로 인해서 태풍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그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장 큰 태풍은 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 출발은 미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말씀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의 정의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태풍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